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전, 세전, 충남 지역은 총 30개 선거구에서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데요. 시시각각에서는 그 핵심 선거구인 대전시장 후보를 초청해서 민선 8기, 시정 운영 구상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약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주는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 다음 주는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를 초청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자리하셨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신서구 CBS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대전 CBS 신서구 기자입니다. 김지원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솔루션 벤처기업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역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두 분의 패널과 함께 허태정 후보의 면면과 공약을 심도 깊게 점검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로 재선에 도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선 7기 4년을 평가받는다는 의미도 있는데요. 민선 7기 임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자평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성과나 자신의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을 돌이켜보면 그중에서 2년 반 정도를 코로나와 함께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으셨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도 대전시는 매우 큰 일들을 많이 해낸 그런 성과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대전의 오랜 묵은 과제들이었죠. 대전 역세권 개발 사업도 민자 사업으로 1조 원의 사업 투자를 통해서 역세권 개발이 이제 본격화되었고 또 그곳에 혁신도시도 지정되어서 공공기관 이전도 또 앞두고 있습니다. 또 충남도청사는 10년 넘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고 계속 논의를 해왔습니다만 해답을 못 찾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으로 새롭게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전의 문화예술의 새로운 중흥도 맞이하게 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의 오랜 과제였죠. 하수처리장 그리고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도 이제 일단락이 돼서 본격적으로 이전이 추진됩니다. 이렇게 대전의 주요 현안 사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한 4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500억 이상 대규모 사업들은 반드시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되는데 예전에 보통 한 3개, 많으면 4개 정도씩 한 기수당 4년 동안 했는데 저희 민선 7기는 4년 동안 11개의 과제들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그런 놀라운 성과도 거둔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코로나 기간 중에 시민들에게 온통대전을 통해서 많은 경제적인 도움을 드렸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은 매우 큰 의미 있는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너무 많이 했나요? 괜찮습니다. 자, 이어서 허태정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공약을 두 번에 걸쳐서 소개해 주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대표 공약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해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진국이라는 그런 우리의 자랑과 더불어서 그에 따른 우울한 그림자도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일극 체제로 바뀌면서 지방의 위기가 계속 초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의 경제권을 크게 묶는 메가시티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전과 세종을 통합하자는 주장을 시작으로 충청권 메가시티를 주장해 왔는데요. 앞으로 이것이 2023년도면 충청권의 단일 행정기관인 광역특별지자체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할 수 있도록 즉 도시철도 1호선을 세종 그리고 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사업,
그리고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연결해서 도시와 도시를 30분 그리고 충청권을 1시간권역으로 묶는 이런 교통 변화를 일으키고 뿐만 아니라 대전과 세종 사이에 100만 평이 넘는 대덕 특구 실증화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지역 경제도 광역 단위로 해결해 나가는 사업들도 함께 펼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대덕 특구는 대한민국 과학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의 산실이기도 합니다. 이제 50년이 됐습니다. 공간이 협소합니다.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2의 대덕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또 이것들 실증할 수 있는 산업단지도 함께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업의 메카로서의 대전이 아니라 이제 그 창업을 기반으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들도 만드는 것이 앞으로 민선 8기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도시가 둔산을 중심으로 해서 노원, 송촌 등 이런 도시들이 이미 30년을 넘었거나 30년이 다가오면서 주택들이 노후화되고 있고 도시 환경들이 굉장히 낙후되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이것들을 새롭게 바꿔서 환경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또 밀도도 고도화해서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들도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98%에 머물러 있는 주택 공급률을 110%까지 높이는 사업을 민선 8기에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개의 공약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또 제안이 있으신지 두 분의 패널께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구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관련해서요. 4월 19일 날에는 그 부산하고 울산, 경남이 하나의 그 생활 경제권으로 묶는 그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을 했잖아요. 네. 그 충청권 4개 시도도 행정구역을 통합하겠다 이렇게 충청권 그 광역연합을 운영한다 이런 구상을 내놓기도 하셨잖아요. 하지만 그 민선 8기가 되면 그 시도지사들의 그 당선인들이 당이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변수가 또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시도지사들끼리 좀 의견이 좀 엇갈리거나 좀 다른 뭐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신설 청사 위치나 의회 구성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의견이 엇갈린다면 어떻게 그 좀 해결을 좀 해나가실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메가시티는 대한민국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함께 인식하고 있는 바입니다. 지난번에 당선자의 간담회를 위해서 인수위원회를 방문했을 때 뭐라고 거기에 써 있었냐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시대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당선자께서도 메가시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지금 이 충청권 메가시티는 여야를 구분할 일이 아니라 충청권이 어떻게 힘을 합해서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수도권에 대항해서 자체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냐는 문제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충청권 시도는 지사들은 누구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벌써 우리는 2023년도까지 충청권을 하나의 광역 지자체로 묶자는 데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민선 8기의 시도지사들이 큰 틀에서 뜻만 같이 한다면 이 메가시티를 조직하는 사업은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과제로 가면 지역의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정해 주는 것이 이제 정치적인 역할인데 시도지사들이 긴밀히 협의하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결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김지현 대표님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대전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제가 되고 너무 싶은데 실제로 하지만 보면은 창업 기업이 대부분 2, 3년 차가 되면은 수도권으로 많이 이전을 고민하기도 하고 제 주변도 이미 대부분 다 이전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인력난 때문인데요. 스타트업이 좀 더 성장함에 따라서 고급 인력이 필요해지면서 수도권 이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궁동과 어운동 일대를 실리콘밸리처럼 조성을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유니콘이 발생하기 위하고 이렇게 실리콘밸리처럼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인프라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우리 김지원 대표님께서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나 우리 대표님께서 창업을 하시고 그런 고민도 있지만 대전에 머무르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시장님이 얼마나 잘 조성해 주시나에 따라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지방에서 창업을 하고 이걸 육성시키는 스케일업 단계로 가는 데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은 크게 인재들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 어려움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좀 더 키우려면 파이낸싱이 같이 결합돼 줘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더 이제 큰 문제는 뭐냐면 연구 개발을 통해서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걸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서 시장에 유통되게 하는 것은 정말 새로운 역량이 필요한 부분. 요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인력 문제는 지방이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이지만 그래도 우리 기업을 해보시지만 대전은 지방 중에선 가장 좋은 인력 공급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충남대를 비롯해서 좋은 대학들이 그래도 많이 위치해 있고 대덕특구라는 연구단지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도 많은 인재들이 모여 있고 기술력도 또 모여 있기 때문에 지금 대전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벤처기업들의 창업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400개 정도가 늘었고 한 걸 보면 어려움은 있지만 서울만큼 그런 인력을 그리고 자본을 공급받기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전은 벤처기업들의 창업 기반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잘 이끌어 나가는 걸 하고 있고요. 대전만 해도 벌써 잘 아시지만 지금 일하고 계신 스타트업 파크가 있는 궁동 지역이라든지 팁스타운 그리고 이제 지금 건설 중에 있는 예전 월평동 마사의 건물에도 새롭게 창업타운도 조성하고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또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추가로 이어서 질문하실까요? 아까 기술 관련해서도 이런 대덕 특구 관련해서 정말 좋은 기술이 많기는 한데요. 실제로 저도 초반에 기술 이전을 좀 받아서 사업을 해볼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주변에 보니까 사실 서류상 이전에만 좀 그친다라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막상 찾아보려고 하니까 대덕 특구에 어떤 기술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대덕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과 이런 기업들의 연결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 저도 이제 그 벤처 창업과 또 육성 이 부분에 4년간 사실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집중해온 시간인데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의 문제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에 관한 문제이고 또 좀 전에 지적됐던 것처럼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에 관한 정보들이 공유가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기업은 사람을 찾기가 어렵고 또 대학이라든지 청년들은 나에게 맞는 일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것이 저희도 충분히 인정하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과 또 인력들에 관한 모든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서 기업은 그곳에 가면 자기가 필요한 인재를 구할 수 있고 또 연관 기업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내가 취업할 만한 곳이 어디에 있는지 내 전문 영역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전문 플랫폼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구축하는 사업들을 우리 민선 8기에는 꼭
구체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없는 건 아닌데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기관별로.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통합 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신성우 기자님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항공우주청이 경남 사천으로 이제 입지가 확정이 됐잖아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 대전에서 이게 필요하고 대전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던 거였는데 대전시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이제 결정일 수밖에 없는데 그 작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K 바이오랩 허브 이거를 대전에서 만들어야 되고 대전에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도 인천으로 결정이 됐었죠.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아쉬워했던 기억이 좀 있는데요. 당시 결정들이 정치적인 결정이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 좀 있었고 이제 거꾸로 우리 대전이 정치력이 좀 더 부족한 거 아니었느냐, 전략이 부족한 거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좀 하시는지요? 제가 볼 땐 K 바이오랩 허브하고 요 항공우주청과는 성격이 기본적으로 다르고 방식도 달랐기 때문에 구분해서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K 바이오랩 허브는 사실 제가 제안을 한 거고 보스턴 바이오랩 센트럴 모델을 활용해서 벤처들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이것이 그 글로벌 기업들과 연결돼서 말씀하신 기술들을 거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이 있었다 한다면 정부가 구상했던 것은 신약 개발이라는 좀 더 큰 기업을 육성하는 쪽에 목적이 있다 보니까 좀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대목인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물론 그것은 우리가 국가 사업으로 하는 것은 실패했지만 대전에서 지금 계속 사업을 이어가고 있고 또 국제 공모 사업에서 선정된 것이 대전시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다른 거고 이 항공우주청 문제는 이것은 미래의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주 산업이 세계 모든 경쟁 국가들 중에서 몇몇 선진 국가, 대여섯 개의 국가들만 주도하고 있는 산업이거든요. 이걸 반드시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으로 이끌어야 앞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자는 것이 제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매우 정치적인 논리로 경남 사천에 관련 산업기지가 있다는 이유로 항공우주청을 설립해서 그곳에 설치하겠다는 건데 공장 있는 곳에 본사를 같이 설치하겠다는 논리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항공우주청은 정책적 기능과 핵심 기술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대전시의 항공우주연구원이라든지 국방과학기술연구소, 천문연구원 등 관련 기술과 그리고 정부 청사는 대전과 세종에 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 기능은 대전에 두고 산업 기능은 사천에다 두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식인데 정치 논리로 이렇게 결정되었고는 국가 미래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 반드시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야 이것이 가능한 거니까 정치권과 협의를 통해서 바로 잡아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사실은 국민의힘 측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사실 묵비권을 행사한 사실상 방치한 일입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민선 8기에 당선이 되시면 야당 단체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정치 논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들이 좀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좀 헤쳐 나가셔야 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뭐 국가 사업의 뭐 집권당과 집권하지 못한 당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집권당 세력도 지자체에서 역할을 다 해 나가고 있고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반대당일수록 목소리도 더 크고 결과적으로 떡도 더 하나 얻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 특히 대전, 충남은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지역 일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어서요. 노후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공약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원도심뿐만 아니라 이 둔산, 송강, 송촌, 노은, 관저지구 같은 지역도 이제 개발하겠다고 이제 공약을 하신 바 있는데요. 이런 주택 정비 사업이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이제 추진되는 사업일지 질문 드리고요. 또 개발 수요가 아파트 가격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도시가 30년 넘게 되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많이 노후화되고 그리고 현재 주거 환경과 맞지 않기 때문에 좀 개선해 주자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한 30년 전에 지은 아파트 단지 거의 성냥각 단지처럼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돼 있고 그때 당시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주택이 건설이 됐는데 지금 대전시를 놓고 보면 2.4명 정도씩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을 주거를 환경을 개선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로는 이 공간을 이제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녹색 공간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과거에는 주택 공급에만 집중했지 이곳이 얼마나 그 바람길을 잘 만들어주고 녹색지대를 많이 만들어서 환경 친화적인 공간으로 구성할 것인가 또 소재를 에너지 제로 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기반들을 만드는 이러한 정비 사업을 해야 한다. 단순히 아파트만 높이 짓고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적률을 220%로 지금 제한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법적으로는 300%까지 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완화하는 대신 그런 녹지를 확보하게 하고 그리고 건축 소재를 친환경 소재로 쓰게 하고 이렇게 해서 도시의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부동산과 관련된 그 폭등 우려입니다. 사실은 저도 지난 민선 7기 4년 동안 부동산 문제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규제를 더 중심적으로 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택 공급 물량이 저희가 98% 정도로 선진국이 110% 보통 기준인데 저희는 좀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03%까지 좀 1차적으로 끌어올리고 단계적으로 2030년도까지 110%에 도달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려면 신규 주택도 공급을 해야 되지만 노후화된 주택들을 재정비해서 그곳에 주택 보급률을 높여주는 것도 한편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하면서 단계적으로 이 재개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대표 공약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대전 MBC에서 마련한 장종태 후보와의 경선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쟁점이 됐던 내용들 가운데 유권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설운동장을 철거하면서 짓는 야구장에 대해서 공설운동장의 철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했으면 이런 결정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핵심은 중구청에 이 철거에 대한 허가권이 중구청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구장에 가서 뭐 이 홍보하고 할 때가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중구청장을 만나서 협의를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시장님 중구청장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이 사본의 내용에 보면은 그 계약서, 협약서 그 이면에 이것은 운영위원회라든지 그 명칭이라든지 향후 이 재활병원 운영에는 100억을 기부한 회사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는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건 사본이지만 그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공공이 빠집니다. 계약서에. 그리고 그 내용에는 어찌 보면은 이건 기업이 기부를 했으면 기부지 경영권에 뭐 투자한 것도 아닌데 기업에서 그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이 계약서에 어떻게 이렇게 사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것이 아직도 지금 이 어린이 재활병원의 관계자나 그 아이들 장애 아이를 둔 부모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보신 바와 같이
한밭 종합운동장 철거와 야구장 신설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장종태 예비후보가 한밭 종합운동장 철거 관련되어져서 중구청장을 만나서 협의한 적이 있는가 질문했는데 여기에 답변 안 하셨는데요. 오늘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밭운동장 철거 문제는 국민의힘 후보와도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반대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렇게 화면으로 제가 보니까 제 얼굴 표정이 굉장히 경색돼 있었네요. 네, 한밭 야구장 철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밭 야구장은 철거는 하는 건 분명히 하고 대신 2027년도까지 서남부 스포츠타운 용계동에 짓는 것 그것이 이제 2027년도에 유니버시아드 데이를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반드시 합니다. 대신 현재 공간에서 운동하고 있는 선수들을 위해서 충남대학교하고 협약을 통해서 그 충남대학교를 리모델링이 완전히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옮겨서 하면 되고 또 5월 달에 열리는 그 소년체전을 위해서 5월 달까지는 경기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놓고 9월에는 대전대학교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우리 시민들 그리고 선수들이 육상 운동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철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4월 말에 우리가 그 중구청에 정식으로 철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해 들어가기 때문에 5월이면 결론이 나오고 그래서 저 이전 절차는 큰 문제가 없고 중구청과는 그런 협의를 계속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 공공재활병 문제도 이어서 얘기할까요? 그거는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이제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의 문제인데요. 넥슨 재단에서 100억 원의 후원을 받는 대신 공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지게 되었고요. 넥슨 재단이 운영위원회라든가 병원장 임명 등의 전반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 이 공공성의 가치를 훼손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는 협약서도 공개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참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문제 해결을 좀 명쾌하게 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시장으로서 사과도 2번 했던 사안인데요. 지금 TV 토론 과정에서 그 보여주신 자료는 제가 직접 그 넥슨 측과 한 MOU 협약 서류로 보여집니다. 거기에는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라고 딱 제목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무 협약, 실무자들이 모여서 구체적인 협약을 하는 실무 협약에도 제목에는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으로 돼 있는데 각 호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공공이라는 이름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바로 잡는 작업을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넥슨 측에 대전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공문서로 공공 어린이 재활병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넥슨 측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전시 단독으로 그냥 추진하겠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 10일 전에 아마 그에 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전 협의 과정에서 인사권이나 경영권 등에는 전혀 관여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넥슨 측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구만 조정을 해서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에 관한 조례를 이미 저희 그 대전시 의회에 올려서 지금 입법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7월이면 통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 충남권 어린이 공공재활병원이라는 그런 어떤 명칭과 그에 따른 그 공공성 확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는 어린이 재활병, 공공 어린이 재활병을 짓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애를 써 주셨어요. 토닥토닥해서 민간 부분에서 이게 시작돼 갖고 이게 사업화가 된 거거든요. 그분들의 공헌을 우리는 충분히 인정하고 또 그걸 잘 기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재정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고 그래서 넥슨이 100억을 기부하겠다는 것은 그 당시 굉장히 큰 규모의
지원이었고 그래서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넥슨이라는 이름을 쓰는 문제들을 우리가 검토했던 건데 시민의 뜻을 결국은 따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경선 토론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어서 두 번째 대표 공약을 소개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허대정 후보님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23년 1월이면 본격적으로 트램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이제 건설 사업이 추진돼서 2027년도면 준공이 될 텐데요. 이 45개의 역사가 있는데 그중에 권역별로 해서 7개의 거점역을 설치해서 이곳을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해서 거점별 사업을 주변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전시의 민선 8기 주요 사업 중에 하나는 생애 주기별 지원 체계를 확고히 해서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돌봄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까지를 대전시가 책임지는 그런 정책을 민선 8기에 집중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현재 출생 기본수당을 출생으로부터 36개월 동안 30만 원씩 매달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취약 전 아동까지로 확대하는 사업을 필두로 해서 각 분야별 지원 사업들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의 가장 큰 시민 체감 사업이 무엇인가 조사했을 때 압도적으로 온통대전을 시민들은 뽑아주셨습니다. 그만큼 코로나의 위기 상황에서 온통대전은 시민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고 또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나마 큰 보탬이 됐던 사업입니다. 이제 온통대전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온통대전 시즌2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기능을 부과해서 온통패스 사업도 하고 또 온통펀드 사업도 함께 펼쳐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외계층들을 함께 돌볼 수 있는 그런 정책 기능도 이 안에 담아서 온통대전이 단순히 시민들에게 캐시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능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단순히 지역 내 생산성만 갖고 경쟁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대전은 대덕 특구가 있고 그리고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징어 게임 등을 제작했던 스튜디오 큐브가 바로 대전에 있습니다. 이곳이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로 정부의 예타 사업을 통과해서 국가 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이런 산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대전이 세계 속에 대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 허태정 후보의 두 번째 대표 공약 들어보셨는데요. 자, 시민 패널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재현 대표님 질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대전이라고 하면 사실 이공계 과학의 도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 재임 시절부터 굉장히 그 K 콘텐츠를 육성하고자 하는 게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K 콘텐츠에 산실이 되려고 하다 보면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던가 인프라 조성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K 콘텐츠 육성을 하기 위한 대전만의 강점은 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대전 그 스튜디오 큐브는 뭐 1년치 이상 지금 촬영분이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된 기업들이 지금 주변에 이렇게 포진해 있는데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사업이 한 1,500억 가까운 규모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 엑스포 과학공원 내 그 신세계 사이에 있는데요. 여기에 1,500억 정도의 사업을 투입을 하면 연관 기업이 200개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조사가 되고 있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촬영만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여러 분야의 연관 기업들이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 특수영상과 관련된 더 나아가서는 뭐 웹툰 관련 사업들도 같이 인근에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대전의 일자리이고 대전의 경쟁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예타 과정에서도
사업 기준 2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대전은 이 분야에서 사업성이 굉장히 발달하는 것을 정부 기관에서도 인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산이 되면 제2 대덕 연구단지를 조성하면서 이런 실증화 산업단지 안에 특수영상 분야뿐만 아니라 영화산업 전반에 영상산업 전반에 걸친 클러스터가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네. 이어서 신성우 기자님께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시민들 생활에 밀접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트램 사업이잖아요. 네. 그 상대 당 이제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 공약 가운데 3호선, 4호선, 5호선을 2호선하고 같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뭐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고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실현 가능해야 되고 시민들이 볼 때 좋다가 아니라 저게 현재 조건에서 할 수 있는가도 고려가 돼야 됩니다. 물론 저도 도시철도 1, 2호선뿐만 아니라 3, 4, 5호선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시에 3, 4, 5호선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저희 전문가들이 대충만 따져도 5조 3천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조 3천억 원이라는 규모가 얼마인지 잘 상상이 안 가실 텐데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하는데 8천억 들어갑니다. 이거 하는데 20년 걸렸습니다. 그것도 정부 예타가 제대로 안 나와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결과가 안 나와서 계속 미뤄졌던 사업을 제가 현실화해서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 사업을 5조 3천억을 동시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죠. 하되 단계적으로 또 그 비용을 추산해서 접근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온통대전을 가장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하신 바 있는데요. 온통대전의 기능을 다변화하고 확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원 어떻게 마련하실 방안이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온통대전을 현재 우리가 연간 2조 원 이상 시민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108만 명이 온통대전에 가입해서 쓰고 계십니다. 즉 10분 중에 7분이 온통대전을 실생활에서 쓰고 계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아마 대기업의 신용카드보다 훨씬 보급률이 높을 거고 이용자 수도 훨씬 많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캐시백 기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편리성들을 높여주도록 하는 기능을 탑재할 생각입니다. 즉 아까도 서두에 설명했듯이 온통패스를 통해서 지역에 특화된 예를 들면 문화, 관광 이런 패키지 사업을 여기 연계해서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또 대전 시민만이 아니라 외지에서 대전을 왔을 때 온통 카드를 사서 그러한 관광 산업의 분야에서 할인받으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사업도 함께 펼치고 또 시민들의 공익적 목적을 위한 펀드 조성을 통해서 공적 가치가 있는 부분에 투자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온통 펀드 사업들도 함께 해나갈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캐시백 기능은 돈이 있는 사람이 쓰도록 돼 있는 기능입니다. 사실은. 근데 실제는 쓰고 싶어도 쓸 경제력이 없는 어려운 분들이 있고 이분들에게는 온통대전이 무용지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정책적으로 이 할인 폭을 더 넓혀준다든지 또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을 더 높여줘서 어려운 이웃들도 함께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이런 사업들도 함께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네. 관련해서 그 새 정부에서는 이 지역화폐의 규모를 좀 지원 규모를 좀 줄여 나가겠다 이런 기조로 좀 읽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대전시가 독자적으로 이것을 좀 계속해서 추진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이 온통대전, 이 지역화폐는 사실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 얼마나 지역사회에 유용한지 이미 다 실증이 된 겁니다. 지역이 선순환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지역 소비 촉진에도 보탬이 되는 이런 결과치가 경제표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다음 정부가 굳이 이 지역화폐를 없애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대전시는 현재 대전시비가 60%, 국비가 40% 들어가는 사업을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10% 캐시백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를 축소하더라도 대전시가 예산을 일부 더 부담을 하는 있더라도 이런 지역 앞에 온통 대전은 계속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공약에 대해서 점검해 봤는데요. 이제는 두 분 패널께서 자유롭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신호 기자님부터. 네, 얼마 전에 네. 저 민주당 경선을 이제 네. 치렀잖아요. 이제 후보로 결정이 되셨는데 그때 이제 득표율이 57%대 42%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각에서는 좀 현직에도 불구하고 좀 득표율이 좀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좀 평가를 좀 하시는지요? 57%면요 어느 나라에 가든지 누구든지 다 당선되는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7%가 그렇게 낮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장종태 후보님이 워낙 훌륭하신 분이고 열심히 그동안 지역에서 일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좋은 평가 받으신 것은 오히려 민주당의 자산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과 함께 경쟁한 것도 저는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 분발해서 본선에서도 57% 받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김재현 대표님. 네, 저는 앞서서 이런 대전에 있는 기업들이 좀 더 수도권으로 가는 문제를 저희가 함께 얘기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2030 청년 세대들도 다 이런 수도권으로 많이 유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주변만 봐도 대학교를 졸업을 하거나 아니면 졸업하기 전에도 인턴조차도 서울에 가서 일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이런 2030 세대가 가장 많이 뽑는 게 일할 곳이 없다라고 많이 뽑는데 이런 청년들이 좀 더 수도권으로 많이 유출이 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대전만이 아니고 모든 그 지방이 겪고 있는 지금 어려움이고 인구 감소 속도는 부산이 제일 빠른 상황이고 대전도 예외 없이 또 서울 수도권에 근접해 있다 보니까 그 현상이 또 좀 심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가시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또 국가가 이와 관련돼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단순히 일자리 때문에 서울로 가느냐? 꼭 그렇지 않거든요.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와 연결되어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지방의 경쟁력이 갖도록 서울 수도권에 일을 지원하면 지방은 이 3을 지원해서 지역이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철도 아까 이야기했는데 예비 타당성에서 이 소위 그 경제성을 일로 놓고 보면 이를 통과해야 사업이 허가가 나오는데요. 이거 모든 것이 동등한 기준입니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아니면 시골인 제 고향 같은 군단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군단이라든지 이런 중소도시는 인구도 규모도 작고 또 지역의 생산성도 낮고 그러면 그곳은 절대로 소위 말해서 도시철도 뭐 트램이든 지하철은 절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은 인구도 많고 소비력도 높으니까 경제성이 높아지고 저는 대표적으로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GTX라고 봅니다. GTX 이유는 수도권의 교통을 원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결국은 다 서울로 와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GTX의 경제성을 위해서 그 노선이 또 보면 다 강남을 거쳐갑니다. 강남 집중을 더 부추기고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올리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은 서울이 1이면 중소도시는 0.8 그리고 소도시로 가면 뭐 0.6 이렇게 기준을 완화해서 지방도 경쟁력 있게 기회를 줘야 된다. 결국 국가 예산을 골고루 나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정책들로 해야 지금 말씀하신 인구 문제 또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개 정도 질문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문체부가 이제 옛 충남도청을 연수원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충남도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대전에 굉장히 좀 중심부였고 좀 상징성이 있는데 지난 80년 동안 굉장히 이제 권력의 공간
근데 이제 문체부 연수원으로 이제 활용이 되면 이제 죽은 공간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우려도 있는데 민선 8기에는 이걸 좀 우리 대전시 시민들의 품으로 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없을까요? 아니, 우리 신소우 기자님은 이거 좀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충남도청사 본관은 네.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으로 한다라고 정부가 발표했고 관련된 예산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중정은 수장고로 만드는 것으로 지금 설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도청사는 기본적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이 들어오는 겁니다. 문제는 뒤에 있는 부속 건물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고 예전에 이 용역이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당 대표하고도 이야기했고 장관하고도 또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이 역사적인 공간에 단순히 무슨 그 수련관이나 또 교육관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현대미술관이 들어오는 거고 부속 건물 활용 방안은 논의하면서 진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우리 김지원 대표님께 또 질문 드릴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탄소 중립 문제가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공약 소개에는 없으셨지만 실제로 만드신 공약 중에 저희가 대전시 2030년까지 한 30%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대전시에서 이렇게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 탄소 중립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근데 저희 대전시는 2030년도까지 탄소 중립을 30% 탄소 배출량을 감축시키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요. 그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쓰고 있는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이런 에너지 분야를 대체하는 분야들이 하나가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이 흡수 저장하는 기능, 즉 공원이라든지 이런 그 나무 식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탄소를 흡수하고 그곳에 저장시키게 하는 이런 두 가지 기능으로 사업이 펼쳐지게 되는데 지금 저희 대전시가 하는 것은 2030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탄소를 감축시키는 계획 프로세스가 이미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주택 아까 좀 전에 말씀 주택도 에너지 제로 주택 공급을 늘린다든지 그리고 차량도 이런 트램이나 대중교통을 완전히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들을 통해서 배출량을 감축시키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 분야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리백 사업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 여러 가지 변화들을 유도해내고 그것이 결국은 탄소 중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외국에서는 이미 벌써 그 탄소 감축이 기업의 경쟁력이 됐잖아요. 필수적인 사안이 됐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걸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해야 되고 수불이라든지 특히 대전은 3대 하천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전은 녹지율이 50%가 넘습니다. 도시로서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녹지율을 계속 높여나가서 도심 속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는 이런 사업들도 함께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필승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 필요하시다면 국민의힘 이장 후보에 대한 평가를 겸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평가도 어려운데 남평가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저는 지난 4년 동안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이게 워낙 그 코로나에 눌려 있고 또 모든 이슈가 코로나로 집중되다 보니까 대전시정의 성과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해서 정말 좋고 큰 성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널리 홍보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 있는 시장이 앞으로 더 4년간 대전을 이끌어서 도시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다. 잃어버린 20년의 대전이라고 하는 그 바탕에는 한 번도 연임하지 못한 시장, 그걸 통해서 모든 사업이 단절돼야 됐던 이 아픈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민선 8기는 연속성을 확보해서
시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를 초청해 핵심 공약과 그리고 민선 8기 시정 운영 구상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는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를 초청합니다. 자, 지역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